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1월 셋째 주 인도네시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인도네시아 정치권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조코위 대통령은 KPK 조사를 이유로 부디 군하완 경찰청장 임명을 일단 유보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수타르만 현 경찰청장을 퇴임시키고 꼼젠 바드로딘 하이티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주 이 시간에 예측성 보도를 해드렸던 바와 같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최고 행정법 학자인 유스릴 마헨드라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내지는 해임 절차상 위법을 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SBI 전 대통령도 조코위 대통령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측근 경찰들을 일시에 해임 경질하는 그 정치적 배우가 혹시 메가와티 PDIP 총재냐 하는 그런 항의성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디 군하완이 그 전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전속 부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브라보 지지자들 때문에 참으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경찰청장 임명, 대통령 경호실장 임명, 그리고 대통령 자문위원 임명 등으로 정치권에 계속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찰청장 임명으로 또다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인사는 사실상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아주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그런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하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지지해준 두아자리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는데 자꾸 정치적인 태클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중부 가리만탄 빵갈라문 앞바다에 빠진 에어아시아 동체도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 문제도 검토해야 하겠지만은 BBM 가격 인하에 따른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성과 없는 장관들도 차제에 경질하고 싶을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은 조코위 대통령은 퇴임하는 수타르만에게 대사자리와 배후에 맨 감사자리 하나를 받아주기를 간곡히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 고사하면서 쓸쓸한 퇴임식으로 대신했습니다. 한편 경찰 측은 임기가 2달도 안 남은 아브라함 사맛 KPK 위원장을 대법에 제소하고 나왔습니다. 이어 경찰은 갑자기 KPK 반방 위조얀또 부위원장을 헌법 위증 재판 혐의로 전격 구속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반격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점점 더 큰 공이 된 경찰청장 임명 부산 사건은 이제 KPK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2차 찌짝과 부하의 싸움 초기에 해당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과 제이카 부통령이 직접 나서서 찌짝과 부하야 대결을 중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앞이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골가르의 이짤 총재는 조코위 대통령과 제이카 부통령 등을 부지런히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조코위 대통령과 열심히 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골가르 안쫄 전당대회에서 당 총재가 된 아gung laksono 총재는 골가르 당의 깜페 탈퇴를 전제 조건으로 총재직을 내걸고 나왔습니다. 이 짤의 대통령궁 방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또 판당 총재직에 도전하고 있는 줄키플리 하산 엠펠 의장은 비록 많은 자화지역 당원들과
아민 라이스 판당 고문까지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은 SBI 정부 산림부 장관 때 잠비 조림지 허가건과 관련해서 카페가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 총재가 되긴 좀 어려울 듯합니다. 정치적인 뉴스는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은 일반 뉴스 중에서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뉴스를 선택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점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알테리 본덕인다 버스웨이 자동차 오토바이 연쇄 충돌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 중국계 인도네시아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자카르타 시내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그것도 과속으로 간다리아 시티 쇼핑몰에서 본덕인다 몰 쪽으로 과속 질주하다가 그만 대형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간다리아 쇼핑몰 옆 길에서 1차로 2대 오토바이를 치고 그냥 도망을 가다가 다시 지하도에서 나오던 차량 한 대와 충돌했는데 그만 그 중간에 오토바이 2대까지 끼어들다 모두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청년이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했다는 데 있긴 하지만 그날 오토바이를 탔던 사망자 2명 중 1명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경찰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시 해양부 수산 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잡는 꽃게와 같은 갑각류 어족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미만은 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에 포함된 갑각류 어족은 럽스터, 꺼프팅, 라중안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규정을 시행할 경우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규정을 제정했다고 해도 일선에서 어떻게 그 규정을 시행 감독할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지 계획값만 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반둥에 앞으로 신규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한다는 모라토리움 소식입니다. 반둥시가 족자카르타나 발리처럼 더 이상 관광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반둥에 호텔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반둥에 호텔이 너무 많아서 작년 평균 호텔 숙박률이 44%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8년 전만 해도 반둥에 220개 호텔에 11,000개의 방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450개 호텔에 24,000개 방이 있다고 하니까 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코이 정부는 BBM 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악덕 기업들을 손보겠다고 하는 경고성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코이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서 국내 기름값을 그 즉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하된 만큼 버스와 같은 교통부 통제하에 있는 대중교통 운임도 적정 수준 이하로 내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생필품 값은 여전히 종전 가격 그대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시장 개입을 시사하면서 생필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그런 악덕 기업들을 향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내리는 건 좋지만 전국 주유소마다 프리미엄 하비스 이런 팻말이 나붙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뻘땀이나 국영 석유회사의 기름 공급 체계에 이상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유소 주변 도로에서 작은 병에 담아서 휘발유를 팔고 있는 영세 상인들만 반짝 재미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를 뭐를 하고 있느냐는 그런 경고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전기 생산 계획 뉴스입니다. 조코위 정부는 2014년 19년까지 35,000메가와트 상당의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 추진팀을 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직되는 추진팀은 SBI 대통령 때 조직했던 10,000메가와트 추진팀과는 달리 발전소 대지 구입을 정부가 책임지게 되며 빼레니 석탄 발전을 할 것인지 수력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PLN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차기 추진팀은 정부 예산 1,000조 루피아를 가지고 35,000 전기 생산 목표 중에서도 10,000메가와트 전기는 PLN이 주도를 하고 25,000메가와트는 민간 기업이 각각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 생산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이카 부통령을 최측근에서 돕고 있는 소피안 와난디 전 경총 회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주도적으로 전기 생산 계획을 모두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제 막 발견해서 한창 개발 중에 있는 까라왕 붉은 짠디 유적지를 둘러본 다음 적도의 나라에도 어김없이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개발 중인 자카르타 인근의 까라왕 짠디는 바로 콤플렉 짠디 블란동안이라는 벽돌탑 구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짠디 블란동안이라는 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짠디 자와라는 아담한 붉은 벽돌탑 기초 흔적이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둘 다 붉은 벽돌로 쌓은 아주 아름다운 탑들입니다. 10세기경 인도네시아 불교가 중부 자와 브로보드루 사원에서 남부 수마트라 잠비와 팔렘방으로 후퇴하면서 남겨놓은 불교 유적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벌써 설날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침 올 설날 소식을 자주색 드래곤 프루트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자카르타 시장에 부아 나가라고 부르는 과일이 많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서 설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임렉을 맞게 되면 부아나가를 즐겨서 제사상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부아나가 주산지는 동부자바의 바투 고랭지 이외에도 족자카르타 술레만 그리고 동부자와 바뉴왕이라는 곳이 유명합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